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매일 기억을 잃은 너와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랑을 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냥 아름다울 뿐인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을 여자애가 말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마지막으로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당시 나는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었다. 일상적인 것으로는 가짜로 고백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으로는 죽음이라든지, 시적인 것으로는 연애 감정이라든지.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더 늘었다. 나 자신에 관한 것이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는 여자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응, 이라고. 모르는 남자애의 모르는 여자애.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살 줄 알았다. 내 행동에 나답지 않다든가 스스로가 믿기지 않는다든가 같은 느낌을 받으며 놀라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시험 점수나 성적도 그렇다. 놀랄 만한 성과나 결과는 없다. 스스로를 잘못 보는 일도 없고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날 방과 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 후부터 반 남학생 몇 명이 한 남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대학 잘 간다는 공립학교에 노력해서 들어왔건만 2학년이 되면서 열등반으로 보내진 데에 대한 분풀이일 것이다. 심정은 알겠지만 공감은 할 수 없었다. 타깃은 내 앞자리 학생이었다. 친구 사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교실에서 주로 책을 읽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엮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야, 너희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날도 녀석들이 눈앞에서 시덥잖은 짓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교실의 시간이 순간 멈추었다. 주범인 남학생이 돌아보더니 씩 웃었다. 그 순간부터 표적이 나로 변했다. 아, 역시나 그렇게 되는군 하고 덤덤하게 생각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유치한 괴롭힘도 근거 없는 험담과 조소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모조리 무시했더니 시시하다 싶었는지 처음에 괴롭혔던 학생이 다시 표적이 되고 말았다. 녀석들은 이번엔 들키지 않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돈까지 뜯는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앞자리 학생은 종종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작작 좀 해라. 나는 조용히 화를 내며 녀석들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네가 우리가 시키는 걸 하나라도 하면 그만두지. 주범인 남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각오는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녀석은
일방 하노마오 우리한테 고백해. 오늘 중으로. 라는 중학생 같은 일을 시켰다.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복도에서 그 애를 불러 세웠다. 녀석들이 시킨 대로 건물 뒤로 데려가 감시를 받으며 명령을 실행했다. 그 애에겐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었다. 너랑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3개 있어. 설마 고백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눈앞에서 그 애가 손가락을 하나씩 들며 사귀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숨어서 지켜보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눈앞에 있는 이 애를 잘 알지 못했다. 특별반인 1반에 소속된 그의 히노 마오리. 히노는 여러 남학생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치는 듯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삼 그 애를 바라봤다. 그냥 아름다울 뿐인, 역시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여자애였다. 여기서 싫은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 애는 그럼 이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말하고는 길고 검은 머리를 나부끼며 가버릴까?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모든 게 원만하게 수습될까? 그래? 내 목소리가 내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런 인식에 이어 왜 그렇게 대답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히노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애는 문득 긴장한 표정을 누그러뜨리더니 뜻밖의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사귀는 거야. 잘 부탁해. 그러고는 더는 용건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가버리려 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서서는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조금도 무리가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그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뭐랬지? 한 번 더 가르쳐 줄래? 아, 응, 가미야 도루. 이제 기억했어. 도루구나. 난 히노 마오리. 내일 학교 끝나고 또 이야기하자. 아, 맞다. 사귀는 조건 말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그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미소 짓고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내가 차이는 꼴을 보려고 숨어있던 녀석들은 재미없다는 얼굴로 나왔다. 너 진짜 뭐냐? 남을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주범이 내뱉듯 말했다.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흥하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을 부딪히며 옆을 지나쳤다. 다른 녀석들은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녀석들이 간 뒤 나는 희노가 사라진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같은 학교 여자애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스터 컴플렉스라 어머니처럼 따르던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둘이 살아갈 줄 알았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믿었다. 가정사정으로 대학에는 가지 않고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반에 배정된 것도 이런 진로 희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걸어갈 인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온 뒤로도 같은 학년 여자애를 의식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히노 마오리라는 아까 그 여자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를 쫓아가 가짜로 고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지만 뚜렷하게 그래 라고 조건을 받아들여 놓고 이제 와서 말하기는 껄끄러웠다. 희노는 내일 방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오해를 푸는 것은 그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생각도 조금은 정리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직 불타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향했다. 그게 나와 그 애의 첫 만남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일은 빨래다. 나는 공용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 집안일은 주로 내가 맡아서 했다. 남자 2명이 내놓는 양이니 매일 빨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뒤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사라진 누나가 종종 말했다. 위생감을 중시하라고. 집은 가난해도 누나는 나와 아버지에게 다림질한 손수건을 주고 해지거나 구겨진 데가 없는 새하얀 옷을 입혀주었다. 표면적인 청결감보다 생활에 뿌리 내린 위생감에 신경 써야 한다. 누나가 곧잘했던 말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이 추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말일지도 모른다. 빨래를 널고 아침과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과 붙어있는 거실에 얼굴을 내밀었다. 잘 잤냐 도루? 오늘 아침 반찬은 뭐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식사 전에 오늘은 꼭 면도하고 오세요. 얼핏 보면 아버지는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 몸차림은 괜찮은데 수염 때문에 다 망쳤다. 야근은 없지만 그 대신 봉급이 적은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라인 작업자로 일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도 아버지다운 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흔적도 없다. 친척들 중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버지와 함께 2 손을 모은 다음 김이 피어오르는 아침 식사를 했다. 한 발 먼저 다 먹고는 흰밥을 퍼놓았던 2 사람의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그릇을 치웠다. 책가방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버지에게 인사한 다음 잊지 않고 손수건을 챙겨 집을 나섰다. 5월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제 곧 끝날 테지만 나는 5월이 좋았다. 그걸 전에 누나가 5월병의 뜻을 가짜로 가르쳐줬던 것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벚꽃도 지고 4월의 바쁜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차분함을 되찾는 계절이 된다. 실록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다들 살짝 느긋해진다. 그게 5월병이라고 했다. 참 우아한 의미다. 누나는 초목처럼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끔 진지한 얼굴로 내게 그런 거짓말을 하곤 했다. 예전 일을 떠올리며 역으로 향했다. 중간에 지나치는 공원 수풀에서 푸릇푸릇한 잎을 발견했다.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보니 마음을 그곳에 두고 가고 싶어졌다. 5월병. 참 우아하다. 저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안하지만 아까부터 와타야가 이쪽을 보는 것 같지 않아? 2교시 쉬는 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시모카와에게 5월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 복도를 봐 라고 하기에 눈을 돌려보니 미인이지만 성격이 까다로울 듯한 여학생이 있었다. 희노의 친구인 와타야였다. 몰래 엿보듯 교실을 들여다보는 와타야를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와타야와 말을 나눠본 적은 없다. 희노와 마찬가지로 나와 별로 관계없는 존재였다. 머리가 꽤 좋은 것 같았고 서글서글한 미인이라 은근히 인기가 있었다. 어제 방과 후 복도에서 희노에게 말을 걸었을 때도 와타야가 곁에 있었다. 볼 일이 있다며 희노에게 건물 뒤로 와달라고 했을 때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와타야에게 시선을 떼며 나지막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말 안 했는데 어제 학교 끝나고 일반 희노한테 고백했거든. 뭐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와타야를 보고 있던 시모카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은 무사히 등교했지만 시모카와는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시모카와에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 반 주요 남학생 그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중심 인물인 녀석이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 재미없다는 듯 눈을 피했다. 오늘 아침 시모카와는 녀석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다. 약속은 지켜지는 듯했다. 복도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이번에는 와타야와 눈이 마주쳤다. 쇼트커트가 잘 어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목구비가 반듯한 애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내게 듣고 싶진 않겠지만 와타야의 입이 움직였다. 희노와 친하니 어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별로 눈에 띄고 싶지 않은지라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섰다. 시모카와 잠깐 기다려줄래? 금방 돌아올 테니까. 응. 그래? 와타야에게 다가가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본 그 애에게 복도 구석을 가리키자 뜻이 통했는지 잠자코 따라왔다. 미안, 뭐 볼 일 있었어? 인기척이 없는 곳에 다다르자 돌아서서 물었다. 감히 하지? 와타야가 선선한 어조로 이름을 확인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쪽은 와타야지? 편하게 말해도 돼. 그러고 보니 말을 나눠본 적이 거의 없지. 찾았지 뭐야. 와타야는 그렇게 말하고는 흥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다시금 쳐다봤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행동을 해야 반응이 있다. 정체되어 있던 것이 단번에 움직이려 하는 상황을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응. 히노 마오리 말인데 사귄다는 거 사실이야?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그런 것을 물으리라고 예상했지만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뭐 그렇지. 일단 긍정하자. 와타야는 놀란 얼굴이었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갑자기 왜? 머리랑 모르는 사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첫눈에 반했다는 거? 뭐 그런 거지. 모호하게 대답하자 와타야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느닷없이 이런 말하면 나쁜 인상을 주겠지만 뭐? 저 마오리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분위기에 휩쓸렸다든지 장난이라든지 그런 걸로 고백해서 사귀게 된 거라면 그만둬주면 안 될까? 의표를 찔려 와타야를 쳐다봤다. 벌써 뭔가 정보를 입수한 걸까? 하지만 히노에게 고백한 일은 같은 반 일부 남학생들만 아는 사실인데다 왕따 비슷한 것과 엮인 문제다. SNS에서 떠들어대거나 소문을 퍼뜨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문을 유보하고 묻자 와타야는 살짝 눈썹을 내렸다.